반갑습니다. 대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당 제약 주주님들. 삼성당 제약이 오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중 이유가 하나가 이 아일리아 시밀러가 특혜 소송 침해 이런 카더라 소식에 있어서 좀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외에도 현재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가대낙폭 중에 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어떤 이유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 또 이 삼성당 제약 이 신약에 있어서 상용화 시점과 앞으로의 호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부분을 봤을 때 이 수급 부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삼성단 제약이 가대낙 폭증 이유가 하나가 이 아일리아 시밀러가 미국 특허 침해 소송 이 카더라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 개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 미국 특허 관련 소문은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아일리아 시밀러 이슈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가 이 최근에 서유럽 9개 국가와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 주주총회에서도 이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 이 OPM을 70% 이상 잡았는데 이 70% 이상마저도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미국과 중남미, 중동까지 계약 10조는 거뜬하게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일리아 시밀러는 제가 내일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추가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이랑 좀 약간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세계 경제 지표도 좀 약간 알아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바이오 주식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3월 29일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온 한편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. 2월 군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.3% 상승하면서 1월 수정치인 이 0.5% 상승해서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이 같은 기간보다 2.8% 상승한 모습에 전년 대비 0.1% 감소를 했지만 연준은 이 미국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상당히 부합하다며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이 외신 기사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이 연준 파월 의장 또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입장을 재확인했고 4월 연중 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연준은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서두르지 않겠다. 현재 노동시장, 이 소비 시장이 너무 강하다며 인플레가 2%를 향한 궤도에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은 확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패드워치를 보면 이 6월 금리 인하 수치가 이 확률도 정말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. 이 지난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7%로 평가가 됐지만 현재 거의 50대 50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재 바이오 주식들이 현재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또한 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금리 인하 시에는 실적보다 이 개발과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성장주에 속하는 산업입니다. 이 성장주는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래서 삼청다는 제약 또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. 그로 인해 성장을 하려면 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.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막대한 현금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면서 이 미래의 성장을 실현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투자해야 할 이 현금을 마련하는데 이 대출이나 그리고 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를 지불하잖아요. 그러니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하면 이 이자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높은 이자 비용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
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금리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한 금리 기대감도 어느 정도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, 현재 주가도 보시면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현재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급격한 상승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이슈가 뭐냐? 바로 이 박셀 바이오의 임상시험 업무 정지로 인해서 이제 좀 바이오 기업들, 이 삼청단 제약 또한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이슈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, 그 규제 기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이 임상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즉, 이 기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변경해서 이 임상시험에 사용했다는 거죠. 굉장히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이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하면서,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좀 크게 주가가 떨어졌고, 또 삼청당 제약의 이 카더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호재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?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개발 중인 이 경구용 인슐린이 성행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내 글로벌 임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현재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이 선행 연구에서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으로 기대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오마레드라는 약물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오마레드 파마수피, 좀 이름이 어려운데, 이 오마레드 파마수피티콜스가 이 경구용 인슐린으로 유일하게 3상까지 들어갔던 기업입니다.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1상에서 3상까지 들어갈 때는 이제 2.5불에서 이 30불까지 주가가 1000% 넘게 올랐어요. 보이시면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? 주가가 올랐는데, 이 3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주가가 추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삼천당 제약 또한 이 1상 상에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이유가 삼청당 제약은 보시는 것처럼 이 오마레드의 투여량을 절반으로 이제 복용을 했지만 이 효과는 2배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간단하게 글이 적혀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의 약효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유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, 이 1상, 2상에서 이 성공만으로도 이제 오마레드가 1000% 오른 만큼 이 게임 체인저 플랫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. 1상, 2상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근데 다만 좀 약간 우려되는 요소는 이 업계에서 선행 연구 결과가 자의식 해소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이 분석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이고, 이 오마레드와 동일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, 그럼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? 바로 삼청당의 이 에스패스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에스패스는 주사제 방식을 경구용으로 바꾸어서 이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구축하고 하는 이제 삼청당의 이 에스패스인데, 현재 이 GLP-1 호르몬과 이 인슐린도 경구용으로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. 현재 GLP-1 같은 경우 이제 이슈를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,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풀자면 2039년까지 시장 진입 장벽을 구축한 상태입니다. 현재 이 SNAC 특허 해피 관련 상품에서 이제 특허들과 상관없이 이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이 조기 판매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, 이 시장 규모가 이 50조 원 규모 보이시는 것처럼 적혀 있죠. 규모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간 이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, 여기서 더 나아가 이
독감이나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해당되는 이 치료제마저 경구용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열리는 거는 2026년 이 초중반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2년 정도 남았다.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될 거는 실적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약물 관련해서 독감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다양한 분야로 퍼지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 수가 있겠죠. 우리가 또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무섭잖아요. 전 아직 맞는 거 무서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제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우리가 삼청당 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자면 오늘 진짜 주가가 정말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. 현재 대략 20% 가까이 떨어졌다가 현재 17%까지 좀 올라오긴 했는데,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우리가 이 차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에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물량이 던져지는 이런 악재 우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연기금마저도 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, 현재는 좀 주가가 조정을 맞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언제쯤 끝나는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. 현재 외국인이 4일 동안 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, 이 4일 동안 이 매도세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를 우리가 좀 중요히 게 좋을 것 같고, 현재 구간에서는 솔직히 삼청단제약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 데이터를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부분이,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는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고,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보나치법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차트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이 상승 더 큰 상승폭을 만들어줬던 이 갭 상승을 띄워준 이 캔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해서 볼게요. 사람들이 크게 보여서 크게 보이니까 이 10만 3천 원 부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 되지,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 하도 2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후퇴 후에 주가가 방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 주가가 바이오 주가들이 떨어진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고, 삼청당 제약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 한 가지에 있어서 이 카더라 찌라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값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? 이 기대감은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현재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21선 기준으로 현재는 우리가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오늘 이 삼청당 제약 오늘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도 소중하게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